불이 붙었다. 혀 끝에서 폭발하듯 퍼지는 불닭볶음면의 불타는 매운맛이 남자의 이마에 땀을 맺히게 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에 들린 젓가락은 계속해서 면발을 입으로 가져갔고 매운 국물은 그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주변 사람들이 숨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다. 아, 제발 멈춰. 그의 친구가 외쳤다. 그러나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마지막 한 입을 크게 떠먹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끝났다. 불닭 챌린지 성공. 그는 입에서 불이 나는 듯 고개를 젖혔다. 주변에서 폭소가 터졌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그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이 남자는 단순히 매운 라면을 먹어치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하나의 챌린지에서 승리했다. 불닭볶음면 챌린지. 매운맛을 극복한 자만이 맛볼 수 있는 한국의 라면이 선사하는 뜨거운 쾌감이었다. 이 순간 라면은 그저 한 그릇의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전이자 게임이었고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문화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다. 한국의 매운맛은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강렬한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김유진은 창문을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신촌의 작은 라면 가게 안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들이 모두 불닭볶음면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신라면, 일부는 짜파게티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빛나고 있었다. 한국 라면이 가진 마법에 빠진 것이다. 유진은 그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이게 진짜 한국 라면의 힘이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라면은 그녀에게 그저 간편하게 끓여 먹는 일상적인 음식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그 작은 한 그릇의 라면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 라면의 이야기는 그녀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가 처음으로 라면을 먹었던 날,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장을 보러 나가시며 사오신 빨간 봉지 라면. 주방에서 라면이 끓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유진은 그 냄새에 이끌려 부엌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웃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이건 아주 특별한 라면이야. 국물도 맛있고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지. 그녀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그 맛은 그녀의 미각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뜨거운 국물, 쫄깃한 면발, 그리고 혀 끝을 자극하는 매운맛. 그날 이후로 라면은 그녀에게 특별한 음식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다. 바쁜 삶 속에서 라면은 여전히 그녀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는 음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었다. 한국 라면은 그 맛과 특유의 매운맛 덕분에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었다. 어느 날 유진은 출근길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보고서를 읽고 깜짝 놀랐다. 한국 라면 수출액이 2020년에 처음으로 6억 달러를 돌파했고 불과 3년 만에 그 수치는 8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사실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라면이 이렇게까지? 그녀는 한국 라면이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에 묘한 자부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라면은 그저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의 자랑이었다. 이제 한국 라면은 그 특유의 매운맛과 함께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었다.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한국 라면을 찾고 있었다. 불닭볶음면, 신라면, 짜파구리 등 다양한 종류의 한국 라면은 이제 그들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되었다. 유진이 방문한 신촌의 라면 가게는 그야말로 라면의 세계였다. 가게 안에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라면을 즐기고 있었다. 미국에서 온 여성은 신라면을 먹으며 말했다. 미국에서도 이 라면을 구하기 정말 어려워. 아마존에서 주문하면 금방 매진되거든.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직접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일본에서 온 남성은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함께 섞어 먹으며 기생충의 장면을 떠올렸다. 짜파구리 정말 대단해. 영화에서 본 그 맛 그대로야. 그들의 대화는 끊임없이 한국 라면의 다양한 맛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매운맛을 사랑하는 중국 남성은 불닭볶음면을 먹으며 말했다. 이 매운맛은 정말 잊을 수 없어. 내가 이 라면을 처음 먹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런데도 계속 생각나더라니까. 이제는 아예 매운맛에 중독됐어. 프랑스에서 온 여성은 라면의 다양성에 감탄하며 말을 이었다. 한국 라면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야. 짜파게티처럼 약간 달콤한 것도 있고 신라면처럼 매운 것도 있지. 그리고 불닭볶음면 같은 극한의 매운맛도 있고. 한국 라면은 정말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켜. 유진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다. 한국 라면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문화를 나누는 매개체가 되고 있었다. 한국의 맛을 넘어 이제는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후로도 유진은 가끔씩 이 라면 가게를 찾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갔다. 심지어 해외에서 한국 라면을 즐기기 위해 일부러 서울로 여행을 오는 이들도 있었다. 라면 가게의 사장님은 이 모든 변화를 차분히 받아들였다. 한국 라면이 이렇게 인기를 끌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라면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무언가가 된 것 같아요. 유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라면 한 그릇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길 줄은 몰랐네요. 이제 한국 라면은 그저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한국의 자부심이자 문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안에는 한국의 고유한 맛과 정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 작은 한 그릇의 라면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라면이 처음 등장한 곳은 일본이다. 일본에서 라면은 일종의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았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라면은 지방마다 독특한 맛과 재료를 사용하는 지역 라면들이 존재하며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로 성장했다. 삿포로의 미소라멘, 큐슈의 돈코츠 라멘 등 일본의 라면은 국물과 면발의 조화가 핵심이다. 그리고 인스턴트 라면의 개념도 일본에서 처음 개발되었다.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은 1958년 일본의 안도 모모우쿠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그렇다면 한국 라면은 어떻게 일본과의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을까? 한국 라면은 일본 라면을 모델로 삼아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만의 독창적인 특징을 만들어냈다. 일본 라면이 깊고 진한 국물 맛을 강조했다면 한국 라면은 매운맛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얼큰한 국물과 강렬한 매운맛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라면을 만들어냈다. 그 중에서도 신라면은 한국 라면의 정점을 찍으며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갔다. 유진은 한국 라면이 이제 일본 라면보다 더 세계적이라는 점에 가슴이 뿌듯해졌다. 일본이 라면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은 이제 매운 라면의 대명사로 자리 잡으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매운맛의 상징인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을 넘어 하나의 글로벌 챌린지가 되었고 한국 라면의 독창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유진은 또 다른 현실도 알고 있었다. 바로 중국이었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시장이 큰 만큼 라면 소비량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 라면은 독창성보다는 주변 국가들의 성공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중국의 라면 시장은 한국과 일본의 라면 스타일을 절묘하게 혼합한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중국 라면은 저렴한 가격과 대량 생산을 통해 자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맛이나 품질 면에서는 아직 한국과 일본의 라면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한국 라면의 성공을 보고 중국에서는 한국 라면의 매운맛을 흉내낸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맛은 한국 라면만큼 깊지 않고 단순히 맵기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를 견제하기 위해 자국 제품을 많이 홍보하고 한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조차 한국 라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드라마와 예능에서 자주 등장하는 라면 장면에 매료되어 직접 한국 라면을 시도해보고 싶어 한다. 특히 불닭볶음면 같은 매운 라면은 중국에서 도전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으며
인기를 끌고 있었다. 라면 한 그릇의 차이. 유진은 그런 비교 속에서 한국 라면의 성공에 더욱 자부심을 느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은 종주국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독창적인 매운맛과 문화를 통해 세계적인 라면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반면 중국은 모방을 통해 빠르게 시장을 확장하고 있었지만 한국과 같은 고유한 맛을 창조해내는 데는 아직 미흡했다. 라면 한 그릇에는 각 나라의 역사가 담겨 있었다. 일본은 라면의 원조로서 깊은 전통을 자랑했고 한국은 매운맛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았으며 중국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 세계 소비자들은 한국 라면의 특별한 맛과 경험을 더욱 원하고 있었다. 이제 한국 라면은 그저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 유진은 그 가게에서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라면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한국 라면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세계를 놀라게 할지 상상해 보았다. 한국의 라면 제조사들은 이제 단순히 매운맛뿐만 아니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한 비건 라면, 저칼로리 라면 등을 개발하며 세계 시장에 맞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음식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이제 라면을 먹으며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 느끼고 있었다. 신촌의 라면 가게에서 유진은 작은 국물 한 모금을 들이켰다. 그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한국 라면의 불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불꽃은 앞으로도 전 세계를 향해 타오를 것이었다. 지금까지 한국 라면의 위상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